24시간 북적대던 청계천 거리가 오늘은 웬일로 한산하기만 하다. 상점들도 모두 문을 닫아버린 이날. 청계천에도 월드컵의 열기는 뜨거웠다. 청계천 거리에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각양각색의 청계천 사람들이 몰려든다. 우리들의 청계천, 이곳에는 다양한 삶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종로구와 중구, 서울 중심지를 가르는 거대한 시장 청계천. 청계천 거리는 언제나 활기차다. 길거리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 희한한 물건들로 즐비하다. 물건뿐만 아니라 거리의 상인들까지도 개성 만점이다.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우리 생활 속에서 사라진 물건들. 하지만 청계천에서만큼은 아직까지도 쉽게 구경할 수 있다. 세월의 때가 묻어나는 옛 골통품도 시대를 막론하고 한눈에 볼 수 있다. 60년대, 50년대 일제 장정기. 시간이 멈춰버린 듯하지만 청계천만큼 변화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드물다. 많이 변했지. 어떤 게 변했어요? 뭘 나오는 것도 그렇고 팔리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밤낮 장기나 뛰고. 네? 장기 뛴다고. 장기 많잖아. 세월 따라 청계천은 변해도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은 여전한 곳. 주머니가 가벼워도 마음 편한 곳. 이곳이 청계천이다. 여기 이쪽으로 자주 오시나 봐요? 물건 사시러? 예. 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나와요. 일요일마다 오세요? 예. 뭐 일요일마다 오시면 뭐 좋아요 이쪽이요? 뭐 좋죠 뭐. 구경도 하고 시간도 때우고 뭐 물건도 좋은 거 사고. 청계천 사람들은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자부한다. 대한민국 뭐 쓰레기란 쓰레기는 거의 예? 못 쓰는 것도 전부 다 재상하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쓰게끔 만들으니까. 정말 청계천에서는 못 쓰고 버리는 것이 없다. 청계천만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거도 얼마죠? 대비다가. 요즘은 외국인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청계천은 유명하다. 이거 2만 원, 그러면 11만 원. 이거 얼마? 이거 9만 원이라니까. 9만 원. 그럼 얼마죠? 알았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 10만 원 줘. 8만 원 해야 돼. 11만 원 하는 오디오를 5만 원에 깎아달라는 외국인 손님. 반값으로 턱없이 내려간 값에 주인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없어요. 다 이거 다 5만 원 주니. 값을 깎는 재미. 백화점에선 맛볼 수 없는 청계천만의 즐거움이다. 10만 원 주지. 5만 원? 7만 원. 5만 원이냐 7만 원이냐 결국 7만 원의 낙찰. 물건 좋아요? 예, 좋아. 요즘은 외국 손님들이 우리나라 손님들보다 물건값을 더 잘 깎는다. 왜 이렇게 많이 깎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미지가 그런가 봐. 디스카운트 아마 진짜 많이 후려쳐요. 한 반 이상을 깎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죠. 진짜 못 깎아주는 것도 깎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말이 일단 통하지도 않고. 조금 미치는 장사에도 청계천 사람들은 그냥 웃어넘긴다. 손님이 뜸해도 거리 상인들은 시원한 맥주 한 잔 돌리며 여유를 부린다. 이거 줄라면 한도 안 줘야지 먹으네. 수십 년간 청계천에 살아오면서 터득한 이들만의 장사법.
하지만 자신이 파는 물건에는 누구보다 큰 애정을 갖고 있다. 청계천만큼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한 것도 드물다. 그 서민들의 그 손때가 제대로 묻어 있는 것들이라고. 주말마다 학생들로 북적이던 곳, 바로 청계천 중고서점 거리다. 두 평 남짓한 공간에는 손때 묻은 책들이 한가득 쌓여 있다. 어릴 때는 사람들이 참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책을 샀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참 서점 하시는 분들이 줄을 서서 손님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사실 그 책을 안 읽습니다. 한때는 200여 곳이 넘던 중고 서점도 지금은 50여 곳만이 남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의 발길은 끊어졌지만 이들은 오랜 책만큼 옛 사람들을 기억한다. 7급 시험 보다가 합격해가지고 붙었다 해가지고 이제 와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 법무사 사무장도 사무장을 있다가 법무사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법무사 합격을 해가지고 인천에서 직접 왔어요. 와가지고 참 고맙다고 정보 제공해가지고 좋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청계천은 거리마다 추억이 담겨 있다. 네, 지금 여기가 청계천 2가 강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길을 따라가면은 이게 지금 청계천이 복개된 도로입니다. 복개된 도로로서 그 업체는 어디에 내려서 어디에 가라고 할 정도로 청계천에 대한 그 지도가 구역이 제 머릿속에 다 지금 있는 것 같아요. 3년간 발로 뛰며 만든 청계천의 지도. 이주영 씨는 인터넷에 청계천 거리를 옮겨놓고 있다. 야간 투시경을 합니다. 한때 그가 몸담았던 그곳에 인터넷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자연적으로 수십 년 동안 형성된 그런 상권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활동적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이주영 씨가 인터넷에 옮겨놓은 청계천 상점만 5천여 곳. 매일같이 청계천을 발로 찾아다닌 결과다. 지금 뭐 어디 나가신 준비? 네, 이제 청계천에 제가 지금 나갈 시간이 되어가지고요. 수백 종의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거대한 상권을 이룬 청계천. 오늘 그가 찾은 곳은 포장마차 골목이다. 포장마차라든가 스낵카, 오뎅이나 떡볶이 같은 어떤 그런 식품을 파는 마차를 만드는 아마 이 골목에서 다 만들 거예요. 지금 지도상에 어느 지역 쪽인가요? 예, 지도상에 이제 여기 청계천 신발상가 28번 지역입니다. 3년간 수백 번을 다닌 길이지만 10만 여기가 넘는 광범위한 청계천의 골목골목을 모두 담아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게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게 버스 노선도 빼놓지 않는다.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가 이곳을 끊임없이 찾는 이유는 청계천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이 거리를 온다든가 청계천에 오면은 살아있는 느낌을 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라든가 어떤 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곳이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참 정감이 가는 지역이에요. 이주영 씨의 청계천 지도는 앞으로 다시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오늘도 여전히 땀 냄새 나는 청계천 골목을 누비고 있다.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크고 작은 변화가 많았던 곳이다. 본래 인왕산과 북악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모여 약 4km 정도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청계천은
중랑천과 합쳐져 한강으로 흘러든다. 조선 영조 때 범람이 심한 청계천을 직선화하는 공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청계천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서울 토박이들에게 청계천은 그리운 추억이다. 그 옛날에 그 채 있죠, 그 얼개미라고 그러나요? 그 떡시로 하는 그 얼개미. 이제 그걸 갖고 나와서 이제 그 할머니 이제 부모님 모르게 훔쳐 갖고 나와고 여기서 이제 맞아. 송사리 그 버들치로 잡아갖고 맞아. 구워 먹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저 요즘 올갱이라는 게 있었죠. 네, 올갱이도 네, 있었어. 올갱이라는 게 그 다슬기 아닙니까? 네. 다슬기를 해갖고 잡아갖고 삶아갖고 그 이제 그 빼요 이렇게 빼갖고 이제 실에 쭉 끼워갖고 어디서 잡아가지고요? 요 청계천 그 밑에서 했습니다 그게. 호떡집, 수제비집, 네? 팥죽집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그 내 생각으로는 그 호떡 하나가 굉장히 그 맛있었어요 그게. 근데 그걸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려면은 그 버스표 있지 않습니까? 버스표를 갖다가 이제 가서 그 버스표 하나씩 바꿔준다고 전자표 하나 그리고 바꿔주거든요. 그렇지. 예. 그 먹으면 이제 표가 다니면 쭉 끄면 이제 국물이 주르 흘러갖고 교복에 이제 그 옛날에 교복 다 입고서 다녔으니까. 그땐 전자패가 현금이니까 우리 기억으로. 이렇게 했었고. 전쟁 직후 청계천 주변은 서민들의 판자촌으로 바뀌었다. 판잣집 지붕은 미군 부대에서 나온 깡통이 있습니다. 깡통을 갖다가 이런 그 나무로 펴갖고 그걸 조각조각 잇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겨울철 같은데 불이 잘 나요. 불이 잘 나는데 이 판잣집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짝 말랐을 거 아니에요. 이 불이 났을 때는 시장이 전부가 그 불바다가 되는데 판자촌에는 2년에 한 번꼴로 큰 화재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갈 곳 없는 서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청계천을 메우는 복개 공사가 시작된 것은 1958년.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와서 본격적인 청계천 복개 공사가 완성됐다. 복개 공사로 청계천은 서민들의 집단촌에서 서울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한 의류시장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옛날에 평화시장 다락방이라는 게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한때 전국 의류 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했던 청계천 평화시장에는 어린 미싱사들과 재단사들의 치열한 삶과 죽음이 있었다. 전태일 열사와 함께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친구들, 그들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한다. 거기는 보면은 그거 뭐 전기요금 아끼려고 하여튼 뭐 조명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희뿌연 그런 공장에 뭐 바깥 채광이 들어오는 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좁은 방이니까 환풍기도 안 달아가지고 물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뭐 잘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공장 안은 희뿌연 그냥 뭐 먼지로 그렇게 쌓여 있었던 거죠. 하여튼 뭐 말할 수 없이 열악했었죠. 70년대 어둑침침한 다락방과 어린 미싱사, 재단사들은 모두 사라졌다. 평화시장의 재단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이제는 재단을 하겠다고 나서는 젊은이들도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재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옷 만들 때 처음에 이제 본 그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옷 모양 대로 자르는 거죠.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한지 14살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딱 20년 됐네요. 14살이요? 예. 옛날에는 참 밤도 새고 일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이제 굉장히 임금이 적었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일을 배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새로 거의 30대 초반이 마지막이고 나중에 정말 이제 거의 이거 나이 먹은 사람만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르는 이들. 청계천에서 함께 젊은 날을 보내고 또 가족을 이루었다. 옛날에 청계천에서 만났던
어려서부터 함께 일한 터라 모두 가족처럼 지낸다. 그래서 재단사와 미싱사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도 흔한 일이다. 미채수 씨 힘든 일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함께하기에 즐겁다는 이들. 뒤에 계신 분이 네. 예전처럼 재단사들이 청계천에 모두 모여 좋은 환경 속에서 즐겁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미싱하신 분 지금 17살 때 했으니까 미싱은 20살 때 했구나. 맨 처음에 들어와서는 이제 일종 말하는 시다 미싱사 밑에서 미싱사 일 도와주는 거. 그 시다 하다가 한 90년도인가? 20살 때 90년도에 그때 미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2년? 미싱만 한 12년 했네요. 끊임없이 돌아가는 미싱 소리와 청계천을 대표하던 어린 재단사들은 이제 사라진 풍경이 됐다. 평화시장 앞거리는 치열하게 살았던 70년대의 역사 현장으로 남았다. 재단사들이 거의 떠난 평화시장, 지금은 대규모 의류 도매 상가로 변했다. 빠르게 돌아가는 미싱만큼이나 평화시장을 바삐 오가는 발걸음. 바로 청계천 골목식당의 배달원들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청계천 일대를 누비는 이들의 하루는 새벽부터 정신없이 돌아간다. 안 무거워. 안 무겁지. 내 밥이 얼마 몇 개인데. 항상 이거 5개씩 올라가는데. 마치 고개를 하듯 머리에 얹은 밥상. 대부분 한 번에 20인분의 식사를 배달한다. 여자로서는 엄청난 힘을 요구하는 일이지만 여기서도 특별한 원칙이 있다. 먼저 배달 가는 곳의 위치를 파악하고 최단 거리에 동선을 잡는 것. 그리고 배달 음식을 순서대로 쌓아 올린다는 것이다. 간단한 듯 보이지만 이것이 쓸데없는 힘을 빼지 않는 나름의 노하우다. 야, 밥 왔었냐?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청계천을 누빈 게 벌써 10년째. 이거 가져가고 또 이거 들어오면은 또 가져가고 그래. 안 갚어. 배달이 끝났다고 맨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빨리 빈 그릇을 가져가 다른 곳 배달을 준비해야 한다. 아이고, 몰라라. 이렇게 한 사람이 하루에도 200인분 이상을 배달하는데 그야말로 땀이 마를 새가 없고 머리 수건을 내려놓을 틈이 없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또 다른 주문이 들어오고 식당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된다. 네, 샌다. 네? 나 가봐야 네. 네. 야, 일로 와, 이거. 빨리. 나 먼저 밥 2개 먼저 던져봐라. 이렇게 주문이 밀려들 때면 25인분의 식사를 한 번에 배달해야 한다. 손님을 맞을 테이블마저도 배달 음식으로 가득하다. 얼마니까? 예, 한 상이요. 네.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미로처럼 얽혀있는 재래시장 골목을 헤매지 않고 다니는 것을 보면 신기할 정도다. 안 헷갈려요. 헷갈리지 않아요. 전화만 주면 알아요. 어디 거기. 여기 다 알지. 전화 목소리만 듣고. 응. 그럼 그래야 배달을 먹지. 박사인데 뭐 박사. 동화시장 동화시장 평화시장 여기. 네?
풍리상가, 연세상가 다 저기 뭐 손 안에 있는 기도인데 뭐. 뭐가 하루에 밥 몇 번씩 합니까? 8번, 9번. 나 저기 6시 먹을게. 아, 왜? 갔는데? 어? 국밥이 안 나왔어? 어디가? 아하, 그래요? 아유, 예, 알았어요. 금방 갈게. 예. 밥 한 그릇까지 숟가락 2개. 2개씩 가져오라 그랬고. 뭐, 괜히 뭐 밥 장사가 돼. 맨날 그 또 있지, 장사가. 한 그릇 좀 해줘. 땡겨. 청계천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 바로 광장시장이다. 이곳에서 수십 년간 자리를 잡은 사람들. 오랜 세월 청계천을 떠나지 않는 토박이들이 많은 곳이다. 광장시장은 이들의 삶터이며 편안한 쉼터다. 나원경 씨 역시 청계천에서 태어나 자란 청계천 토박이다. 네, 이게 여기가 다 청바지였어요. 그 이제 이런 담요, 그 군복 그걸 주로 많이 팔았었죠.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야간 시장. 도깨비처럼 밤에 나타나 장사를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도깨비 시장이다. 시장 골목에 한데 모인 청계천 토박이들. 그들은 예전의 청계천이 아직도 그립다. 그럼요. 나는 여기 길 건너가 길 건너가요. 본 태생이에요. 길 건너. 그러니까는 우리 7살 그때 당시 내가 기억나는 건 거기서 장마 지나고 나면은 물이 깨끗해졌어요. 더러운 하수도로 변하기 전 청계천은 이름 그대로 맑은 하천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옛날의 천변은 찾을 수 없고 민둥스런 아스팔트만이 남았는데. 또 창경궁 쪽에 그 연못에서 또 고기가 넘치고 그래서 고기를 잡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또 뭐 청소하시는 분들 얘기는 그 청계천 밑에 복개된 데를 청소하러 들어갈 때 뱀장어도 나오고 또 농개도 잡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개된 후 아스팔트 밑으로 사라진 청계천. 기억을 더듬듯 찾아 들어간 청계천은 어둑침침한 지하의 큰 하수도였다. 지금은 흐르지 않지만 청계천물이 흘렀던 길에 쌓여있는 모래가 청계천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은 봉사 이후 양쪽으로 하수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장마가 질 때는 이곳까지 물이 흘러넘친다.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던 수표교 자리. 청계천에 24개의 다리 중 가장 튼튼했다는 수표교. 수표교는 말 그대로 청계천의 범람을 걱정해 수위를 측정하게 만든 다리였다. 물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니 청계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옛 방교자리도 보인다. 지금은 하수가 넘쳐나지만 고기를 잡고 물장구를 치던 곳이었다. 어둡고 메마른 청계천 지하에서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청계천의 끄트머리에서 예전의 청계천을 상상할 수는 있었다. 과연 그 옛날처럼 고기를 잡고 헤엄을 칠 수 있는 맑은 청계천을 볼 수 있을까?
청계천의 끝지점 청계천 8가의 3일 아파트. 이것도 언젠가 사라질 청계천의 모습이다. 한 몇 가구나 살고 있어요? 이게 일부 많이 나갔지. 많이 나갔는데 사는 사람들은 뭐 거진 한 20%, 한 20%. 직업들이 뭐 3일 아파트 사는 사람들 대다수가 보면은 다 서민층이라 뭐 일 나가고 뭐 장사하고 다 그렇다니까. 그게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한때 1000가구가 넘게 살았던 이곳은 재개발로 떠나버린 사람들의 흔적만이 휑하게 자리 잡고 있다. 성을 지어서 단속을 잘 못한 게 그래요. 왜 뚝섬에다가 판자촌 짓게 내밀려 두냐고. 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 좋은 얘기지만은 요짝에서 저짝에 쳐다보면은 누더니 그냥 화장실이야. 저짝에서 요짝에 쳐다보면 요짝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도심권이 그렇게 해서 쓰겠냐 하고 쓸어버리고 진 것이 아파트야 이게. 그 사람들 주려고.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건 아니거든 그 사람. 3일 아파트는 청계천 판자촌 주민들의 새로운 터전이었다. 하지만 이제 빈자리만 휑하니 남아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여기 토백이에요. 예. 저렇게 어려서부터 이날에 평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있는데 이놈의 개발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도요. 밤에는 진짜 허전하고 무서워요. 사실은 다 떠나고 다 가면서 울고 갔지. 우리 저기들은. 어? 참 여기서 이제 인생이 참 저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면 앞으로 5년을 살랜지 2년을 살랜지 뭐 집을 짓고 무슨 대책이 있어. 아무 대책 없으니까. 평생을 청계천에서 살아온 이들. 청계천이 아닌 밖으로 떠나야 한다. 그렇게 청계천은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청계천의 명성을 이어가는 곳, 청계천 세운상가다. 용산 전자상가가 생길 때 세운상가는 죽을 것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운상가는 건재하다. 세운상가에는 아직도 수백 곳의 수리점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 청계천의 장인들이 있다. 벌써 30여 년째 청계천에서 비디오 수리를 해온 오원근 씨. 그는 청계천 수리공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물건을 조그만한 걸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개천에서도 잘 만들었네. 그래서 그 방송국 차장급 정도 되는 분하고 목을 붙들고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당신네들이 청계천을 와보고 이 얘기를 하느냐. 청계천이라는 곳이 냄새가 나고 이런 곳이 아니다. 청계천에서 과거에 방송에도 나왔고 매스컴에도 탔지만은 뭐 달 날아가는 미사일도 만드는 곳인데 당신들이 청계천에서 만들었다는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나는 매우 기분 나쁘다. 이제 과거에도 뭐 이렇게 저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청계천 장인들은 업계에선 알아주는 꽤나 유명한 기술자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뭐 그때 기자님이 하셨는데. 그야말로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인 셈이다. 때문에 청계천의 오래된 수리공들은 특허를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실력 있는 기능인들이다. 그런 자부심 있는 기능인들이 청계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가 건강이 닿는 한은 지금 현재는 좀 그 눈이 돋보기를 쓰다 보니까 아주 섬세한 요즘 디지털로 보석이 소형화돼 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문제가 있지. 아직까지는 제가 이 기술에는 좀 자신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청계천. 네, 계속 있어야죠. 어떤 하실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하시는 이유? 글쎄요, 그게 기술자의
자존심이랄까 프라이버시랄까 그 자기가 이 직업을 저는 만족을 하고 이 어떤 분들은 직업이 만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걸 만족하고 취미가 이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냥 취미 삼아라도 늙어서라도 저는 이걸 꼭 하겠습니다. 저희 후배가 한 사람 여기서 잘 하고 있어요. 네. 잘 되지? 네, 예. 어때 요즘은? 경기는 어려운데 열심히 하려고 하죠. 열심히 해야지. 예, 예. 일은 많으네? 나보다 어떻게 더 일은 많은 것 같아? 아니 많은 거 아니죠. 싸놓기만 해서 문제가. 아니 근데 그 지금 두 분 가게 중에 어디가 더 잘 됩니까? 우리 사장님 가게가 더 잘 되시죠. 후배가 더 잘 되죠. 짐이 더 많잖아요. 사장님 도와주셔서 젊으니까. 청계천의 이런 명성에 실력 있는 장인들은 일부러 청계천으로 옮겨오기도 한다. 시계 수리공 정윤호 씨. 밀리터리 시계에 관한은 최고라고 자부하는 장인이다. 노동부에서 명장 칭호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자인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도 청계천의 명성 때문이다. 그의 전공은 밀리터리 시계. 밀리터리 시계는 군대 작전에 쓰이는 시계로 시계 중에서도 최고의 기능을 갖춘 시계다.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무브먼트입니다. 시계 무브먼트. 밀리터리 시계의 견고함과 까다로운 수리는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큼 어려운 작업이다. 정윤호 씨에겐 세계 각지에서 의뢰한 명품 시계들이 많다. 청계천의 기술력을 세계가 인정한 셈이다. 그는 지금 시계에 관한 자료를 모아 책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계를 제조하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이다. 조립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건 제가 개발한 밀리터리 시계입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밀리터리 시계 회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한 시계입니다. 보통 한 품목에 250개를 제가 생산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 번호를 에디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려 하지 않는다. 그동안의 기술력을 모아 새로운 시계를 만들어 보려는 야심찬 포부를 지니고 있다. 이런 장치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가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가서 이제 자기들도 만들겠다고.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건 지금 130년 된 시계거든요. 이런 건 이렇게 된 시계들도 저희들은 여기서 다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이렇게 청계천의 장인들의 자부심은 청계천을 불가능이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저 스스로가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기술자로서 명장 되었다고 해서 만족하고 끝난다면은 저는 그냥 기능인이죠. 그 명장이라면은 뭐 그 분야의 최고의 경제에 이르렀었다는 뭐 최고의 칭호지만은 그 시계 기술에 대한 수리에 대한 명장이지 시계 제조 명장은 아니니까. 마른 제주로 수리는 청계천으로 세운상가의 명성을 말해준다. 작은 전자제품, 생활 가전제품도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아예 택배로 수리를 맡기는 손님들이 늘어날 정도다. 어디서? 이건 수원에서 올라온 겁니다. 수원에서요? 예. 고쳐달라고?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은 지금 제가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택배로 일단 왔으니까 이제 저희가 점검해가지고 소비자하고 연락해가지고 이거 이제 수리를 해서 보내드려야 되겠죠. 이제 단골보다는 이분들은 이제 직접 쓰는 소비자분인데, 뭐 요즘에는 뭐 여기저기 아름아름해서 찾아오는 그런 것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많습니다. 택배로 올라오는. 지금 뭐 택배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청계천 세운상가 거리의 모퉁이. 30년 넘게 이곳을 지킨 청계천의 또 다른 장인. 면도기 수리공 조영한 씨. 사람들에게 조씨 아저씨로 통하는 그에게
한 평짜리 이곳은 그의 역사가 되는 곳이다. 맨 처음에는 면도기 고치기 전에는 이제 나이타를 고쳤죠. 나이타 고쳤는데 나이타가 지금 이제 많이 말하자면 안 쓰잖아요. 일회용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면도기로만 전문으로 하죠. 뭐 여러 가지 많죠. 종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죠. 수리를 맡긴 면도기들의 종류가 다양하듯 조씨 아저씨에게 찾아오는 손님들도 다양하다.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도 올라오신 분도 있고 가끔. 면도기 고치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도 많이 그 지하철 타거나 뭐 이렇게 타고서 오신 분이 많아요. 저 지방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그는 항상 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면도기를 수리한다. 어서. 망사선 받고. 예. 요거는 있잖아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체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5,000원 들어요. 많이 시간 걸려요? 시간 한 30분 걸려요. 조금 기다리시겠어요? 네. 황혼을 넘긴 나이에도 거리로 다시 나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친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잘 됐습니다. 네. 이 약인데. 업자들도 많이 와요. 내 가게에서 맡아갖고 와서 고쳐간 분도 많이 있어요. AS 센터 이런 데서도 AS 센터에서 못 고쳐요? 예. 그런 데서도 와서 많이 고쳐가는 분도 있어요. 조씨 아저씨의 솜씨는 주변 가게에서 맡긴 면도기까지 수리해줄 정도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가게에 배가 갖다 주느라고요. 고친 거. 요거는 그냥 해드리고 원천 돈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고맙습니다. 배달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달까지. 청계천 시장이 장사를 마칠 무렵이면 포장마차 골목에 빠질 수 없는 청계천의 명물이 등장한다. 외모부터 범상치 않은 이 사람, 20년간 청계천 밤거리를 지켜온 거리의 역사다. 저는 제 이름이 거리의 약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오픈 무대에서 부는 것보다도 이런 뒷골목에서 또 이런 포장마차 이런 데서 부는 것이 마음이 제일 편하고 제일 좋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됩니다. 7학년 9반입니다. 일은 나오세요? 일은 나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7학년 9반이요. 얼마 안 됩니다. 뭐 시작하면 맞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모자도 청계천에서 구입을 했고 또 내가 이거 입고 있는 이 옷도 청계천에서 했고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청계천으로 지장한 거리의 역사. 그가 나타나는 곳이면 언제나 사람들은 흥겨워진다. 이런 흥겨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청계천의 즐거움이다. 동대문으로 대표되는 대형 쇼핑거리. 최근 들어 생긴 이곳은 청계천에 이은 새로운 패션의 명소.
청계천 상인들은 동대문을 사이에 두고 쇼핑몰을 서편제라 부르고 재래시장은 동편제라고 부른다. 먼지가 서편제의 갑작스런 성공은 젊은이들을 청계천 거리로 끌어모으고 있고 외국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관광 쇼핑 명소로 자리 잡게 됐다. 하지만 서편제와 달리 동편제는 이런 분위기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 이 패션도 이 봄철 같은 게도 두 번, 세 번 바뀌어요. 요즘에 그 이제 갑자기 나오는 거 빨간 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처럼 그냥 뭐 예상치도 못하게 그냥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질 못해요. 옛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만 해도 뭐 하루 나오게 되면 돈 그날 써버려도 지금 한 근 6개월 벌 돈을 벌 수도 있었지. 그때만 해도 시장이 없었고 평화창 여기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관할에서 그러니까 평화창에서는 그렇게 부자가 많고 옛날에 뭐 자가용 타고 다니면 다 평화창 사람들 아니야. 하루에도 20여만 대의 자동차가 오가는 거리. 하지만 오늘은 거리가 텅 비어 있다. 해가 지기도 전에 이미 문을 닫은 상점들. 한국 대 독일전이 있는 날. 청계천 상인들은 모두 모였다. 평화시장에서 붉은 티셔츠도 가져와 이웃 상인들에게 나눠주고 세운상가 상인들은 음향기와 대형 TV까지 준비해놓고 야말로 청계천에서 모두 조달한 파티였다. 장사는 둘째라니까 시방. 아저씨 가게는 어디입니까? 저 밑인데 문 닫았어요. 축구를 통해 상인들은 모든 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가 됐다. 청계천의 영화가 올드컵의 영화처럼 다시 한번 부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많이 잡아서 음식한 거는 우리가 전자상가의 맥하고 또 각 상인들마다 전자상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앞으로 청계천은 영원할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열정에 찼던 순간이 지나고 청계천 거리에 밤이 찾아왔다. 이 시간이면 청계천은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나오는 사람들로 엇갈린다. 청계천의 새벽을 지켜온 이 사람. 지게꾼 할아버지는 이때부터가 가장 바빠질 때다.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새벽 시장의 일감을 기다린다. 여기 이렇게 줄 서 있어야 돼요?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나중 들어온 사람 나중. 순번대로 나가.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세요? 그 침 들어올 탓이지. 많이 들어오면 많이 가고, 조금 들어오면 조금 나가고. 그 보통 몇 시부터 언제까지 하세요? 저녁 8시 반부터 아침 5시 반까지. 청계천 주변엔 아직도 지게꾼과 손수레꾼들이 많다. 대부분의 짐은 주변 의류 상가에 보내는 옷가지들이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쇼핑몰은 그대로 수레로 운반해 올리면 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재래시장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운반해야 한다. 재래시장의 층계를 오른 지 20여 년. 손바닥보다 훤한 이 거리에서 새벽까지 오르내리는 청계천의 지게꾼들.
그들의 짐은 오늘 밤 매장에서 화려하게 진열되며 또 다른 청계천을 꿈꾸게 될 것이다. 매일 하면은 힘들게 했어도 하루 쭉 자고 나면 또 싹 풀려. 그러니까 청계천의 지게꾼들, 그들은 청계천의 마지막과 시작을 지키는 청계천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땀 냄새에 가득한 서민들의 치열한 삶과 소박한 정이 있는 곳. 오늘도 청계천에는 우리 이웃들의 정겨운 삶이 흐른다.